상담 사례 이해하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기 초기 단계인데 가계도 통찰을 통한 불안 감소 단계로 사회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미분화된 불안 다루기. 우리가 3회기까지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다른 면을 발견한 내담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숙하고 부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는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게 됨으로써 정체성, 자존감 회복이 성장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4회기에서는 내담자는 그동안 그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큰아이에게 예전처럼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남편이 요즘 다른 사람하고 사는 느낌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얘기를 했어요. 내담자는 평정 상태를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 회기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만성 불안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 내담자는 항상 일만 시켰던 어머니,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몇 번에 걸친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그 형성된 만성 불안이 그 후로도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그런 착한 딸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자신이 과다 기능 행동 패턴을 낳았고,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감정 억압의 패턴이 고정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관계, 부부관계나 시댁관계, 직장에서도 타인의 요구에 맞춰주는 패턴을 자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항상 내적인 갈등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통찰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그 돈 걱정에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대출받아 보내드리고는 갚지 않는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움, 그리고 돈이 필요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또 시댁에서 막내 며느리이면서도 알아서 먼저 과다 기능을 함으로써 큰 며느리인 동시에 또 동서와의 관계가 갈등적이 되고 있는 것. 또 직장에서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맡아서 과도하게 기능하며 부담을 느끼고 내적 갈등을 겪는 거라든가, 자신이 고난인데도 주장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오히려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또 최근 들어 남동생의 결혼과 올케 임신을 두고 어머니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자 자신이 왠지 소외된 것, 이런 것을 과다하게 느끼고 어머니와 남동생 관계에서 감정 반사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 이렇게 내담자는 가계도상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진짜 자기를 회복하여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신도 만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없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치와 역할에 대하여 가계도 통찰을 도운 후에 새로운 가계도 탐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담사는 내담자 어머니의 온 가족을 탐색을 했는데요. 성장기 어린 나이에 자기의 엄마죠. 엄마의 이제 그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여서 떠난 가정에서 큰오빠 밑에서, 그러니까 이 엄마는 큰오빠 밑에서 옳게 눈치를 보면서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아주 그 슬프게 자랐던 어머니의 그런 만성 불안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담자를 두고 떠났던 시간에 초점을 두기보다 다시 돌아온 시점으로 관점을 돌려 어머니가 아버지의 심한 폭력에도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자녀들 옆에 있어주고 끝까지 배움의 길을 가도록 해주었던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분화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버려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존재가 아닌 어머니가 모든 역경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중요한 존재로 재정의가 되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미숙하고 미분화된 해석으로 인한 만성 불안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해기, 어머니와 남동생과의 관계에서 탈삼각화 돕기입니다. 오해기에서는 이전의 해기의 그 가계도 작업에서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재해석의 작업으로 불안이 감소된 내담자에게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하였다. 내담자가 어머니와 지나치게 융합되어 살아온 결과 자신이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받고자 했던 이전의 패턴이 남동생 결혼과 올케 임신으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남동생의 결혼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소외되고 남동생이 더 중요한 위치로 옮겨진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삼각관계를 느끼는 반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정된 삼각관계 유형을 형성했던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상황에 대하여 민감하게 삼각관계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올케 임신에 대하여 눈에 띌 정도로 기뻐하는 반응을 하는 어머니에 대해 자신의 임신이나 출산 과정 때에 그때의 어머니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삼각관계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례와 같은 경험을 한 내담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융합된 정서 반응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단절을 시도하는 이런 감정 반사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담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융합된 관계가 아닌 소외된 상황으로 해석되자 깊은 상처를 받고 단절을 시도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 또한 내담자의 최근의 생활성의 스트레스 원으로 크게 작용하고 우울한 상태가 된 주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삼각관계의 특성과 내담자의 입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가족생활 주기와 또 우리의 문화에서의 가족관계의 특성, 다른 가족의 일반적 관계의 경험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권하였습니다. 그 만남에서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감정 반사하지 않으면서 나눌 수 있도록 코치하였습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변화를 계획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관계 실험과 또 자기 위치 지키기 탈삼각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6회기에서는 변화에 대한 보고와 관계 실험 탈삼각화인데요. 내담자는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자녀들의 산만한 행동이 감소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큰아이가 동생을 때리는 행동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며 내가 변화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하구나 하고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혼내는 모습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감정 반사적이 아닌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자녀에게 자기 불안을 투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남동생과도 감정적으로 단절된 패턴에서 벗어나 동생에게 자기가 다가가는 시도를 하였고 옳게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엔 동생네 집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다녀와서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내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긴 시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게 되었으며 아,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과도 아버지와 내담자의 삼각관계, 어머니와 내담자의 삼각관계에서 벗어나 감정 반사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전의 상처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7회기에서는 변화 수행하기, 자기 위치 지키기입니다. 여전히 자녀와의 안정된 관계에 대해 보고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복직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는데요. 권위적이고 부정직한 행위를 요구하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온가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만성 불안과 관련된 감정투사가 있음을 통찰하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자신의 가족 규칙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직과 또 윗사람 공경의 규칙이 내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상사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예전처럼 휘말리지 않으면서 또 그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노조가 있는 직장이어서 통제가 가능한 직장임을 인식하여 불안을 낮추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격려하였습니다. 8회기도 변화 수행하기와 자기 위치 지키기입니다. 직장에서 복귀하여 상사로부터 염려와 배려 섞인 인사를 받으며 예전에 자신의 판단이 감정 반사적인 패턴이었음을 인식하였고 앞으로 관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어서 그동안 자신이 표현하고 요구하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소원했던 것 같다고 하며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나아졌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불만거리만 찾았는데 요즘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남편의 취미생활도 수용하게 되고 또 남편도 내담자가 야간 대학원에 가는 동안 자녀들을 돌봐달라는 좀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는 역시나 나의 문제였고 내가 변하니 남편도 안정되고 서로 수용적이 되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만 피해자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온가족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자, 9회기 변화 수행하기, 가족관계 적응하기입니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설정했던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서 이제 처음 약속한 대로 부부관계와 시댁관계와 갈등을 다루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상담사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자 내담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상담 초기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담자 자신이 불안 때문에 혼자서 피해자 역할을 하였던 것 같으며 남편은 충분히 함께 의논하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나치게 자신이 감정 반응을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담자가 경험한 초기 갈등은 가족 생활 주기상 신혼 초 스트레스에 만성 불안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초기 신혼기의 부부 갈등의 핵심 문제는 경제 문제였는데 내담자 자신이 어려서 겪은 가난 때문에 지나치게 빚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자신이 감정 반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돈에 대한 오래된 불안이 있었는데다가 전세와 혼수까지 자기가 빚으로 시작했고 신혼기에 자녀 출산까지 겹쳐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빚은 3년간 두 사람이 열심히 모아서 다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니 경제적인 부분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첫 번째로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독단적이었고 내담자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자 헤어졌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아버지의 무능력함과 또 무능함, 폭력에 대한 만성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그 대신에 온유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바로 결혼 결정을 하였는데, 이것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불안 투사였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남편이 우유부단하게 보여 불평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의 온 가족에서 형성된 만성 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가 새롭게 해석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내담자는 이와 같이 부부 관계를 점검하면서 과거의 감정에서 안정적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자신이 막내 며느리인데도 큰 며느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능한 것이 시부모의 칭찬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 삼각관계의 형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마치 큰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있었던 자신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삼각관계가 가족의 경계선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외된 위치에 있게 된 큰며느리의 감정 반사를 초래하였고, 결국 가족 갈등의 중심에 과하다 기능하는 내담자 자신의 온가족 유형이 있었음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 자신이 지나치게 과다 기능함으로써 경계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뒤로 물러서기를 시도하기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그 남편과 이제 상의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종결 단계에 이제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변화 노력을 수행하는 단계로 10 내지 12얘기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변화 행동을 확장하기, 자기 위치를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10 내지 12얘기에서 내담자의 그 직장 생활에서 반복되는 과거의 만성 불안에 의하여 그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패턴에서 좀 더 새롭게 분화적인 패턴을 적용하고 또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이 좀 더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서히 이제 종결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3회기 상담에서는 변화 확인하기와 종결을 하기인데요. 내담자와 약속된 그 종결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까지 상담을 통해 수확한 것들에 대하여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이제는 만성 불안에서 놓여나 평정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잘 조절하면서 일치적으로 살아가는 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담자는 과거의 가계들을 통하여 자신 가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삼각관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담자가 보고한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또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지금 이 과거에도 여기 클라이언트, 여성 클라이언트, 여기 남편이고요. 9살 아들, 8살 아들. 그래서 관계가 이제 이렇게 그 갈등 관계에서 좀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남편과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 엄마와 자기 엄마와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또 여기 아버지죠. 아버지와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3세대 지금 이렇게 4세대의 가족 관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4세대. 4세대. 여기 지금 자기 그 내담자의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여기가 지금 여기 가출하여서 가출을 반복해서 돌아가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엄마의 그 삶이 우리가 굉장히 그 억척스럽게 생활력 강하게 일하면서 아버지의 남편의 그런 그 폭력에도 억척스럽게 잘 견뎌내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준 그런 어머니에 대한 해석이 이제 새롭게 되어진 거죠. 또 아버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그 기능 안에 순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자기의 욕구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 불확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충성심으로 또는 아버지에게 충성심으로 과잉 충성심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변화된 그 몇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서의 변화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핵가족 안에서 평안과 행복한 느낌을 더 많이 경험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불안도 감소되고 자녀의 인생으로 이렇게 좀 분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부부관계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차이성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남편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마음속의 나와 밖으로 표현되는 나 이게 일치되는 것이 이제 많아졌다. 또 온 가족과의 그 관계의 변화에서도 내담자가 온 가족 관계에서 이전에는 굉장히 그 어머니에게 빚진 마음으로 여행을 갈 때도 어머니와 꼭 함께 가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우리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갈 수 없는 딸들이 많잖아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를 더 내가 충성심으로 과잉 충성심으로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행 갈 때 엄마를 꼭 모시고 가야 돼. 뭐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자기 핵가족하고는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엄마를 꼭 모시고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과잉 충성심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혼자 가면 이제 그 죄책감에 이제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내담자 가족끼리도 죄책감 없이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는 거. 동생과도 남동생이 엄마와 친밀해지자 왠지 그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본인이 소외되고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엄마의 입장도 이제 볼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과도 연락을 하게 되고 온 가족이 모일 때는 서로 속마음도 이렇게 터놓고 알아주고 또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직장에서의 변화도 우리가 이제 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까봐 항상 미리부터 신경 쓰고 민감하게 반응했고 불안이 굉장히 많았죠. 이전처럼 이제는 이제 전처럼 큰 걱정을 안 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쉽게 불안에 휘말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척도 질문의 결과에서는
남편의 신뢰감이 5, 6점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관계나 우리 이제 단계 해결 중심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척도 질문. 지금 현재 내담자의 심리 상태가 또는 부부간의 관계가 몇 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5점이나 6점이나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종결할 때쯤에 이런 것을 다시 더 물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현재는 9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종결할 쯤. 그러면 남편의 신뢰감이 거의 뭐 한 4점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아주 의미 있게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척도 질문을 초기와 그 다음에 종결할 때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변화의 그 점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유익하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가 9.5점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8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 평가 점수를 물었을 때 남편은 10점을 주었다고 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희망감이 또 10점으로 보고하면서 상담사와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면서 상담을 종결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엔의 다세대 중심 가족 치료를 적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